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상정 정의당이 과연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의당은 6석입니다. 그 중에 2석이 지역구고요, 4석이 비례대표입니다. 그 2석 지역구는 지난번에 당선이 된 그 2석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본인, 그 다음에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 의원이 1년 전에 거기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보궐선거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민주당과 공조 속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504표 차이로 여영국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원 성산 지역에 민주당도 공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있는 경기도 고양갑에도 민주당이 공천을 했는데, 마침 그 두 사람이 민주당 공천자가 다 민노총 이런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경우에는 노동자들한테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곧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 많이 있는 지역, 이런 데가 당선되기 쉽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 창원 이런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 플러스 민주당의 지원. 그래서 사실은 원조 위성정당은 정의당인 셈입니다. 정의당이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어쩌고 뭘 하겠다고 가치 중심의 정당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2012년에 완벽하게 후보 단일화 했었죠, 민주당하고. 그때는 민주통합당이었죠. 그리고 2016년에도 일부 민주당 쪽의 지원이 없으면 당선되기가 어려웠던 곳이 바로 정의당의 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확보할 수 없을 거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변수로 뭐라고 했냐면 후보 간 단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후보 간 단일화 얘기 정의당 대표가 안 했고, 물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거. 오늘도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위적인 정당 간의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대전제 아래 얘기는 했는데, 적어도 선거를 지금 16일, 오늘이 D-16입니다. 16인데 이 시점에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냈다는 것,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손든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곳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겠다, 이 시점에서 후보 단일화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를 본인이, 심상정 대표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후보 단일화가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본인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 얘기를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울산의 경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도 지난해 선거 치를 때 보셨듯이 중앙당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해당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가 단일화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전에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후보가 당선된 것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다는데 무슨 시민입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협상을 해서, 그리고 중앙당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지원을 했죠. 그 결과지 시민들은 위장된 것입니다. 이 시민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마련돼 여러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하게 정해나갈 것이다. 아직 창원 선거 캠프로부터 단일화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원은 빨리 단일화하라, 결국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촉구, 주문인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그 비례의성정당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피해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비례의성정당을 동원한 민주주의 파괴는 언제라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꼼수를 누가 최초로 부렸느냐, 꼼수를 동원했느냐. 당연히 정의당이죠. 무슨 얘기냐면 정의당도 지금 올해 뭐 7월달 뭐 이때쯤에 그 출범할 거라고 하는 그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게 얼마나 무리수가 있고 그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끝난다. 이런 거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잘 알 것입니다. 당장 오늘 그런 얘기 했더군요. 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죠.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 그 얘기 했더군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무슨 혐의로 거기 공수처의 수사를 받습니까?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지금 열린민주당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공수처, 그걸 설치하는 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결국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다. 그게 부당하다는 것 정도는 전 심상정 대표가 알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추진하려고, 그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여권의 그 속셈에 손들어주고 그 대가로서 본인들이 한 10석 내지 20석 정도의 의석을 챙기겠다. 이게 결국 4+1 체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꼼수라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 의석을 챙기기 위해서 여권의 부당한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 것이다. 이게 최초의 꼼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최대의 피해자라고 하면 바로 자기 표, 이 선거법 강행 처리, 이거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요,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자기 표가 정말 자기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을 찍었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에 도움이 되는,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준연동형에다가 뭐 연동형 캡 30석 이렇게 씌워놨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정말 연동형을 한다면요, 자기 표가 이게 사표가 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의석에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그게 해서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한번 무리를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다, 유권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뭐 계산을 해보면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 피해자가 또 꼼수 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최초의 꼼수는 정의당이 두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꼼수 정치의 피해자는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한 본인들이다. 정치적 계산을 잘못한 정의당이다. 그래서 그 정의당이 지금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급기야는 또다시 후보 단일화 얘기를 들고 나왔다. 그래서 창원, 울산 이런 곳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의당이 어떻게든 의석을 하나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과연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이 오늘 기자간담회 발언 중에 그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정치적 암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향갑이죠. 본인의 선거구, 본인 선거구에 관해서 지금 후보 단일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민망하죠, 하기가.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만약에 경기도 고향갑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다. 90%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이경환 변호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은 문명순 씨,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심상정 대표가 이제 정의당 후보로 나왔는데, 이렇게 3파전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1강 2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상정 후보와 문명순 후보가 정확하게 그 여권표를 반으로 갈라먹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반으로 갈라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심상정 대표와 이 문명순 후보 이 두 사람 사이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은 여권이죠. 같은 노동계 출신이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명순 씨가 노동계 출신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이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게 심상정이냐 문명순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 출신도 정확하게 양쪽으로 갈라졌고 일반 여당의 유권자들도 여당의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는 물론 민주당을 찍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찍고 그 일부가 또 심상정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 표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은 심상정 이 여권 표는 민주당에 더 많이 가는 것이고 노동계 표는 심상정 후보에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합을 하니까 노동계와 범여권 표를 양쪽이 정확하게 갈라먹고 가니까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변호사가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근데 여기는 뭐 창원이나 울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많은 그곳도 아니니까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성동격서 작전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양갑에 있는 소위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연석회의 뭐 이런 게 결국은 범여권 출신 시민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 테니까 여기로 하여금 단일화를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방향과 관련해서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현재 부동층이 30 내지 40%에 달하고 국민들이 혼탁한 사상 최악의 선거라고 분개할 정도인데 앞으로 15일간 표심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물론 부동층이 한 40.2%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상당수의 유권자는 그 마음속으로 저는 후보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면 뭐 진짜 부동층이 10%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1차로 응답자들한테 질문을 하고요. 2차로 한 번 더 물으면 부동층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40.2%가 부동층이라는 그 조사는 1차로 질문하고 2차 질문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부동층 30 내지 40%가 될 것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기대만큼 이 숫자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YTN과 리얼미터 3월 4주차 주간 집계 이게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 4.6% 뭐 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 여기에서 정의당은 5.9%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여하튼 최근 2년 내에 지금 최악의 지지율에서 제대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하는 점으로 봐서는 정의당의 이번 총선 성적표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선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끝까지 그렇다면 지역구 당선자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심상정 대표 본인의 당선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뭐 거의 당선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비례대표는 만약에 5.9%보다는 실제 총선 결과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더 나온다면 비례대표에서 몇 석, 한 5, 6석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게 심상정 정의당의 그 총선 성과가 되지 않을까. 후보 단일화만 없다면,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최종적인 관전 포인트는 역시 후보 단일화고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본색을 드러내서 결국은 우리의 의중은 이거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